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2.8% 46,750원, 거래량은 전날 대비 40%. 뭐, 무난하죠? 네, 전날 양봉을 좀 많이 내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가격은 아니었고요. 47,000원 뭐 지켜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큰 차이는 없죠? 어차피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이제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기는 경기라인이잖아요. 이미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호재 이슈 나오고 양봉이 나온 이후이기 때문에 앞에 만들어졌던 똑같은 크기의 음봉과 그 오늘의 음봉이 위협이 좀 다르죠. 무게감도 다르고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었고요. 시장은 뭐 중구난방에 뭐 개판 5분 전이죠. 이번 주는 시간을 좀 날렸다라는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케만 봐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뭔가 나한테 압박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가 또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시가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그냥 월요일날 만들어졌던 그 가격에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마음 졸이고 봤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가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한 주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주들이 이번 주 우리한테 이제 기술주가 중요하니까 뭐 보시면 좀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조선방사 원전이 시장을 많이 밀었죠.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밀려 내려오죠. 얘들은 좀 억울해요. 하락의 주범은 다 이쪽이었는데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다시 또 얘네들이 반등이 좀 나오죠. 금요일도 반등 나왔죠. 왜 그러냐? 월요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날이죠. 요것도 이 구도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결국 주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료소멸 이거를 또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결과가 좀 실망스럽다거나 아니면 결과가 좋았다라고 해도 그냥 재료소멸의 관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나오겠죠. 그럼 누가 또 시장을 지탱하겠습니까? 얘네들이 밀려 내려올 때 일단 기술주들은 크게 반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니케는 변동폭이 또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에 이제 일부 반응을 하긴 했지만 2차전지 대형주들이 지수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삼전도 마찬가지고 막판에 이제 뭐 알테오전 올라오고 저는 다음 주는 이번 주랑은 좀 다른 시장의 구도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양도세인데 이게 이제 명확히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기업들한테 좀 불리한 그런 정책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심리가 많이 좀 다운될 수밖에 없었죠. 요거는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뻔히 뭔지 알고 있을 텐데 이럴 때 양도세 같은 걸로 그냥 한번 딱 그냥 뭐 결정은 아니더라도 좀 좋은 쪽으로 뭐 고려를 해보겠다. 물론 나중에 진짜 뭐 고려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한번 나와도 시장의 투심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차피 잭슨홀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할 확률은 낮긴 해요. 파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매파 기조로 얘기하겠죠. 뭐 물가 중요하다. 물론 이번 잭슨홀의 주제가 고용 관련, 노동 관련 이제 주제이긴 한데 고집을 쉽게 꺾을 사람은 아니죠. 네, 그 사람을 뭐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제로금리가 오래 유지가 되고 인플레가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도 파월은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다. 이거 인플레 일시적인 거다.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는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인플레 팍 튀어오르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 뒤늦게 금리 인상하다가 도저히 늦었잖아요. 그게 이제 늦어지고 나서 물가가 더 튀어오르니까 뭐였습니까? 0.25 막 이렇게 0.5 올리다가 0.75 자이언트스텝까지 연달아 3번 해버렸죠. 원래 약간 좀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잭슨홀에 대한 기대감은 냉정하게 크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그 내부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하나 둘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기술주들한테 다시 한번 또 유리한 지난주와 같은 그런 구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 주 이케는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도 나쁘지 않게 버틴 것 같고 바이오야 뭐 막판에 이제 알테오진이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괜히 올라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포지션 봐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뭐 이케 차트 열어놓고 이거 본다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이케는 뭐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따라가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케 주주분들한테 오늘 이케 캔들 설명드리는 게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봐도요 다 비슷해요. 네, 이런 자리에 반등 나오는 게 뭐 어렵지가 않죠. 이차전지만 봐도 지금 딱 경계란 이런 데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LG엔솔이 뭐 심각한 데미지를 받았습니까? 그래봤자 박스권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다만 이렇게 5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이 야금야금 밀려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이 반등을 보고 기다리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수급에 강한 이탈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오늘 또 개인 매도 나오잖아요. 코스피 쪽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심리전 한번 세게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칩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요. 그럼 나중에 반등 나올 때 먼저 쉽게 나는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겠죠. 아, 진짜 들어와가지고 못해 먹겠다 이러고. 외국인 기관들이 그런 패턴들을 굉장히 또 잘 이용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겁니까? 신고가 이거 전고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 쭉 당기면은 코로나 때. 그쵸? 이런 자리를 뭐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진짜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이런 자리를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단으로 내려올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구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파월이 아무리 뭐 매파의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해도요. 어차피 금리는 앞으로 인하가 더 많이 될 거란 말이죠. 인상보다는. 인상의 확률보다 인하의 확률이 더 높은 것도 맞고, 지금 미국이 고금리인 것도 맞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계속 코스피가 버텨준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런 큰 기대감이 있는 이슈들이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시장이 위기다라는 관점으로 보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냥 좀 큰 관점에서는 여전히 좋은 기회다.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진짜 박살이 났다. 그러면은 좀 관점을 바꿔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개인 매도가 쉽게 나오잖아요. 반등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노리는 거겠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앞구간에 땡겨놓은 매수가 얼만데. 얘네들한테는 같은 레벨에서 계속 매수를 넣고 있는 겁니다. 계속 누적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지수만 그냥 아래쪽에 내려온다? 뭐 그게 크게 앞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겠냐 이거죠. 이럴 때는 더더욱 큰 틀에서 봐야 내가 들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앞구간에 뭐 5%가 밀리고 2%가 밀리고 해도 장중에 심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중간한 가격이잖아요. 내가 어떤 대응을 하기에 이 자리가 엄청나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뒤에 뭐 밑으로 내려오든 위로 올라오든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힘 빼고 봐도 무난무난한 그런 자리. 주가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흔들리는 거는 내 심리랑 지수밖에 없죠. 근데 지수를 흔드는 게 굉장히 지금 교묘하게 액션도 많이 주고 본질적인 것들은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공포만 많이 주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케 주주분들한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재차 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 제가 영상을 좀 이케 같은 경우에 길게 찍는 것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케 주주분들한테 중요한 구간에 어떤 주가가 이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진다거나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제가 영상 길게 찍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코멘트도 더 많이 드려요. 왜냐? 이럴 때 오히려 기대감이 우리가 커졌잖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근데 그 기대감이 빨리 충족이 되지 못하면은 또 그 기대감이 쉽게 실망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또 대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늘상 이제 뭐 우리가 힘을 뺄 때는 뻔하잖아요. 이케가 주가가 지루할 때 재미없을 때랑 이케가 이제 좀 주가가 재밌어지겠다 하는 그때 특징들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는 결국 이제 기대감을 계속 높여가면 된다. 뭐 그 외에 우리가 달리고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뭐 정상회담 한다, 뭐 정상회담이 뭐 혹시나 뭐 어떤 우려감을 낳는다라고 해도 뭐 전고체에 대한 뉘앙스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뭐 양도세 물론 그런 것들은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케 어쨌든 간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시간대로 진입을 하고 있죠.
이게 어제 뭐 호재 나오고 지난번에 호재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요즘 시장에서 하루 이틀만 이렇게 시장을 진드간이 보고 있으면 기억도 안 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별로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것들만 좀 방지하시면 저는 충분히 우리한테는 승산이 있는 위치에서 주가 또 자기 할 거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8월 이벤트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저희가 7월에는 이벤트가 없었고 지금 이벤트는 결국 좋은 기회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이벤트를 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단기 과열을 좀 해소를 시켜줄 때가 뭐 더 좋은 매수 구간일 수도 있고, 제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하반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상반기랑 하반기는 명확하게 다른 사이클이거든요. 이럴 때 내가 얼마나 하느냐가 1년 그 농사 결과물들을 많이 바꿔놓죠. 네, 혼자 좀 어렵다 하시면은 아래쪽에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이벤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래쪽에 또 저희가 링크 하나 더 남겨드리죠. 문의 편하게 주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문의 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